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금통위와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겹친 오늘 시장은 약세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금이나마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도 했는데 5개월째 기준금리를 공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더 키우며 1980선을 중심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만기에 대한 영향이겠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다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7,000개가 넘게 팔고 있는 모습인데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차익 비책 모두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후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오전장에서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수는 1990선을 하회해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늘 3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 프로그램 쪽에서도 지속적인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지수의 부담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77%의 내림세 보이며 1984포인트의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3천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이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 당해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거래일 연속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코스닥, 장중 이 550선을 상회했습니다.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목을 끌었는데요. 그러나 이 오후장 들어서면서 외국인이 매도로 포지션 틀면서 약세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현재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0.12%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550포인트에서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 개인이 55억 원, 이 기관 쪽에서 소폭이나마 3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 견이 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 소식이 전해지면서 1,100원 선을 상회해 안착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환율은 8원 10전의 급등세 보이면서 1,105원 5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1%대의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1만 1,0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 현대차 3인방 중에서는 현대차만이 강보합권, 이 현대모비스는 2%에 가까운 내림세에 이어지면서 29만 7,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기아차는 현재 보합권에서 머무르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한국전력이 1%대의 내림세 보이며 31,7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삼성생명 2%가 넘는 내림폭 이어지고 있습니다. 3%에 가까운 조정폭 보이면서 10만 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2%에 가까운 상승폭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8,8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신한지주와 LG화학이 1%대의 조정폭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파라다이스 현재 2%대의 조정 흐름 받고 있습니다. 21,300원에 거래 중이고요. CJ 오쇼핑 역시 2%대의 낙폭 보이며 29만 6,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반면 서울반도체는 1%대의 오름폭 보이면서 31,1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CJ ENM이 2%대의 하락 흐름, 반면 SK 브로드밴드는 2%대의 오름폭 보이며 4,57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GS홈쇼핑 오늘 하락 흐름이 깊습니다. 4%대의 이 내림세 보이면서 18만 9,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다음이 약세 흐름, 이시젠과 SFA는 강보합권에서 흐름입니다. 파트론의 경우 3%에 가까운 조정 흐름 이어지면서 25,6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용산 개발 사업이 자초될 위기에 놓이면서 건설주 주가 역시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1%대의 이 하락폭 보이며 63,800원에 거래 중이고요. GS건설이 2%대의 내림폭 보이며 52,600원에, 대림산업 역시 약세 흐름입니다. 이어서 두산건설이 3%대의 내림세 보이며 22,7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정유주 주가가 동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반 주유소보다 20% 저렴한 이 기름을 판매하는 국민석유회사가 이달 출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SK이노베이션이 1%대의 내림폭 보이며 16만 6,500원에 GS 역시 2%대의 내림세입니다. SOL이 약세 흐름 보이며 94,3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LED 관련주 주가가 미국 LED 업체인 이 크리의 강세 속에 동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루멘스가 4%에 가까운 오름폭 보이며 9,410원에 거래 중이고요. 우리 이해델 역시 5%대의 급등세 보이며 6,38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네페스 신소재 눈에 띄는데요. 현재 11%대의 급등세 보이며 12,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이 최문기 교수가 내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와이브로 관련주 주가와 로봇주 주가가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와이브로주입니다. 기산텔레콤이 상한가, 서화정보통신 역시 상한가 도달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영호통신과 GS인스토리 역시 상한가 도달하면서 현재 급등 양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봇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로봇이 9%대의 강세 보이며 4,025원에 거래 중이고요. AD칩스와 다스텍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이어서 퍼스텍 역시 9%대의 급등세 보이며 2,4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4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이 납품 기대감으로 무선 충전 관련주 주가가 급등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스텍이 상한가 도달하며 1,575원에 거래 중이고요. YG파워 역시 10%대의 급등세입니다. 이어서 크로바 하이텍이 7%대의 강세 보이며 9,29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해저 광케이블 전문 기업인 KT 서브마린이 액면 분할 소식에 상한가 도달한 모습입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면서 주당 2,200원씩 올라 17,1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자 흐름 분석하는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통 영향 크지 않지만 만기를 맞이해서 외국인의 선 현물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코스피 1980선 지지도 좀 어렵게 됐습니다. 수급적인 부분과 업종별로 오늘 특징 분석해 주시죠. 예, 오늘 시총의 상위주들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러한 종목,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현선물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 선물 특히나 좀 상당히 많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7,000계약 정도 매도가 지금 넘어섰는데요. 현물 쪽 또한 1,5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기관까지도 같이 매도에 가세를 하면서 기관도 한 1,700억 가까운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연기금만이 소량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좀 방어를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초반에 좀 1970포인트대까지도 하락을 좀 오전에 했었죠. 1978포인트까지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기준은 이제 1975포인트를 지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향후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예측 이런 부분들 항상 그 부분은 많이 여러분들 접하시는 얘기겠지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낫다고 판단을 저는 여전히 하고 있고 그러한 기준에 좀 해당되지 않는 그 지수 밴드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매도세가 나오지만 그동안 제가 유지를 했던 시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강세론에 대해서 그대로 저는 유지를 좀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외인과 기관 동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종별로 보면 거의 모든 업종을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 매수를 했던 전기전자 쪽도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고 오히려 매도량을 좀 늘려가고 있는 삼성전자가 1%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학이라든가 철강, 금속, 그리고 건설, 문수창고, 특히 이제 금융 쪽도 그렇고 매도세를 모두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수를 하는 쪽 같은 경우는 유통 섹터라든가 통신 쪽 이러한 쪽을 일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거의 모든 업종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기금 쪽에서 지금 전기전자라든가 화학업종이라든가 운수장비라든가 이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550포인트를 넘어섰죠. 시초에 이미 갭으로 551포인트까지 상승 출발이 돼서 좀 음봉을 맞는 상승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다가 다시 지금 재차 550포인트로 넘어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매도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부 매도를 하지만 많이 나오는 모습은 아니고 초반에 조정을 받았던 뭐 서울반도체나 시총의 상위주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한 1.3%대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된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코스닥의 이제 이 부분들은 특징적인 그러한 업종을 특정 업종을 살펴보고 다시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특징적인 업종은 이제 전기전자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도체 쪽. SK 하이닉스가 지금 28,900원, 29,000원을 장중에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OLED 쪽, AP 시스템이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LED 쪽, 루멘스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현 구간에서도 우리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LED 쪽에 루멘스가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반도체 쪽의 코스닥의 종목들, 뭐 열처리 장비업체인 테라스세미콘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하나마이크론, SKS 반도체, 뭐 시그네틱스 이러한 반도체 관련 쪽의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그 부분에 이제 IT 부품 쪽, 스마트폰 부품 관련한 쪽이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죠. 그러한 종목들에서 이쪽으로 또 순환되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좀 순환되는 흐름들이 확산이 돼가고 있는 IT 쪽의 강세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요. 확산돼 간다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 그리고 오늘 화학 업종 쪽에서 중국 내수 소비 관련으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락앤락 같은 종목들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쪽의 종목들, 그 유통 쪽을 보면 이제 자원개발 최근에 말씀드리는 세분에서 이틀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분에서 말씀드린 자원개발 종목들, 현대상사라든가 대우인터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 모바일 게임, 전자결제 이러한 섹터들 중에서 어제는 이제 엔터 쪽 SM이 좀 강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전자결제 섹터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업종들이 순환되면서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종목별로 보면 여전히 뭐 좋은 종목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 1985포인트 현재 2000분이 이탈되고 나서 이런 흐름을 보여주지만 역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2000분이 이탈이 되고 주가가 1975포인트 이 사이에서는 역시 그러한 주식들을 좀 또 모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그 시각을 저는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현 구간에서 그럼 우리가 어떠한 매매를 해야 되느냐. 현 구간에서 보자면 환율이 지금 1100원이 넘어섰죠. 우리 환율이 1100원이 넘어섰고, 에라 같은 경우는 95엔대, 96엔까지 갔다 다시 이제 95엔 정도의 흐름인데, 엔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은 이제 예측들이 100엔 이 정도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96엔 정도 올라왔다면 거의 고가권에 온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올라가서 100엔까지의 그러한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어느 정도 그 엔화에 대한 부분은, 엔저에 대한 부분은 많은 또 상승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고가권에 이미 온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100원까지도 올라왔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이번 주, 다음 주죠. 만기일 이후에 다음 주에 우리 지수가 다시 한번 2000포인트를 향해서 올라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될 때, 시장을 또 주도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섹터는 또 자동차 섹터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 구간에서 자동차 쪽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지금 그런 스마트폰 부품주 쪽에서 이런 반도체 쪽으로 확산되는 쪽, 반도체 쪽에 대한 코스닥의 그러한 종목들, STS 반도체라든가 이러한 섹터들도 현 구간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약이나 바이오 쪽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이제 코스닥 쪽 상당히 강한 흐름이 550포인트 넘어섰습니다.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강한 흐름은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투자자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많이 오른 종목들, 코스닥이 또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을 코스피 종목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그걸 매도하고 코스닥 쪽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또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그런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한 균형적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IT 쪽에서의 종목들 유지를 해야 될 것이고요. 단기적으로 이런 자동차 쪽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이라든가 많이 또 최근에 하락한 민감주들의 어떤 반등을 주는 그런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좀 만기 이후에 그러한 시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균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0선 아래 1980밴드에서는 저점 매수 가능하다. 유망업종, 자동차, 전기, 전차 군단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하루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는지 증권사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전에 코스피 지수가 현재는 1986포인트, 0.6% 조정을 받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50선 위에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증권사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투자증권 양상지점의 우형우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하루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오늘 가장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코스피 중에서 거의 가장 핫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월 PC DRAM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4월 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모바일 DRAM도 갤럭시 노트 4라든지 아니면 신규 스마트폰이 추가로 출시됨에 따라서 동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목표가는 31,000원으로 제시해드리고요. 매수가는 27,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1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문의가 많았던 종목인 SK 하이닉스 시총 사유 종목군 가운데 또 유일하게 2%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매수가는 27,700원 적당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추천 종목은 플랜티넷입니다. 네. 동사는 US 사이트 차단 서비스 및 미디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로 US 사이트 차단 서비스를 주로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는 지난해 10월 LG U+와 무선 유해 차단 솔루션 서비스를 추가로 계약 체결함에 따라 기존 가입자가 70만 명이었는데 20만 명 가까이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입자 증가는 올해 실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가입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동사의 올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이나 북경에 있는 자회사가 실적이 계속 향상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동사의 실적 향상에 한몫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보시면 4분기 실적이 기대치 대비해서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컨센서스에는 부합한 수준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2013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32%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66%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플랜티넷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도 궁금하고요. 전고점이 17,000원대 좀 부담은 없을까요? 네, 플랜티넷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수급 주체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관 쪽에서 강하게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2월달 중에서는 투신 쪽에서 매수가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4,000원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고점만 뚫어준다고 하면 이 위쪽에서는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탄력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랜티넷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단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한 보름 이상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18,000원을 제시해드린 거는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든지 3개월 좀 이상으로 봤을 때의 이야기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15,500원에서 16,000원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시하신 오늘 목표가는 중장기적인 목표가이다. 1차 목표가는 15,500원에서 16,000원 사이가 적당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우형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과 10월 0.25%포인트씩 두 차례 인하된 후 5개월째 2.75%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 실적이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2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1.1% 늘었으며 이는 예상치인 0.5% 증가를 2배 이상 웃돈 것으로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최근 휘발유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가 크게 늘어난 데 따라 고용상의 개선됨에 따라 소매 판매가 호조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정을 5월 말로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ITC는 특허 침해 혐의가 있는 애플 제품이 미국 시장에 수입이 금지될 경우 미국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판정을 연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슈 자세하게 점검해보겠습니다.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벤트 금통일 다수 전문가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하는 이번 금통위에서 이제 당초 시장 예상대로 3월 기준금리 현재 한 2.75% 수준을 일단 동결 조치했는데요. 이는 이제 현 국내 경기 상황이 금리 인하로 급선회할 만큼 이제 악화됐거나 급변하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이른바 이제 G2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도 이제 서서히 경기 회복 징후 더해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이제 금리 동결 행보를 이어갔다는 어떤 영향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 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경기 레벨 자체보다는 이 화폐 유통 속도가 이제 떨어질 대로 떨어진 현 경기 여건에서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으로 연결될 가능성 또한 이제 그리 크지 않았다라는 측면도 좀 반영됐을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김준수 총재의 얘기대로 이제 금리 인하 조치는 이제 정부 경기 부양 정책이 구체화됐을 때 이에 이제 동반하는 형태로 좀 단행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증시 측면의 어떤 영향을 보자면은 이 매크로 펀드멘탈에 대한 어떤 신뢰를 확인했다라는 거는 일면 긍정적으로는 볼 수는 있겠지만 정보조직법 처리 지연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신정부 운영에 지금 현재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적극적인 양적 완화 카드 꺼내 들었던 이제 일본과는 다르게 별다른 어떤 정책적 모멘텀이 이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우리 증시 투자 심리 악화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지 않는가라고 좀 부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외환 시장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그러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 내정자가 강도 높은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죠. 국내 기업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엔화 약세 기조는 조금 더 이어질까요? 최근 이제 엔달러 환율이 한 96엔 선까지 이제 다다르면서 G20 회담 이후 약간 이제 주춤했던 약세 기조가 다시금 좀 가팔라진 모습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모두 일본의 어떤 장기 디플레이션 타겟을 위한 적극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좀 환영하는 모습이긴 한데, 근데 실상 미국이나 유럽 모두 가파른 엔화 약세를 어떤 무역 차원에서 용인할 만큼의 어떤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부분에서 올해 평균적인 어떤 환율 레벨이 한 95엔 수준인데요. 이러한 부분 어떤 이 수준 자체를 초과하는 상승세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는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이 적극적인 이 확대 통화 정책을 아베노믹스 일부 시즌 1으로 규정을 해본다라면은 최근 이 주요 기업들에게 이제 임금 인상 요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어떤 내수 소비 시장 확대에 좀 방점 두고 있는 어떤 시즌 2에 좀 돌입한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엔화 약세 효과가 지금 당장 가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일본 기업의 어떤 수출 확대, 그리고 본국 투자 여건의 어떤 개선, 거기다가 내수 경기 활성화 사이클 거쳐서 좀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만일 엔캐리 트레이드 수요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는 엔달러 환율의 어떤 추가적 약세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 조금 우려스럽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 우리 쪽에서 정책적으로나 통화 정책적으로 어떤 적극적인 경기 부양 어떤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 한 좀 어떤 부정적인 효과 계속 엔저 차원에서 계속 영향 미칠 수 있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오늘 장에서 현대차, 기아차 빨간불이 들어오는 건 이런 엔화 약세 기조 좀 이제 자유롭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떤 수급이나 이제 거래대금 등으로 이제 대변되는 이제 증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좀 부진한 모습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경제 펀더멘탈과 이제 증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아무래도 이제 일본의 어떤 선제적인 정책 공세에 좀 뒷전으로 좀 밀리는 상황으로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어떤 정책 모멘텀 역시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충분히 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고, 시장 주변만 여기저기 이제 표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제 고민을 해보자면은, 제가 이제 월 초에 이제 제시했던 월간 전망과 같이 당분간은 좀 증시 약세 국면 좀 염두에 둔 투자 전략 좀 수립을 할 필요가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한 1980선이 한 1차 지지선으로 좀 설정을 하고 있고 1950선은 어떤 우려의 확대 내지는 뭐 돌발 악재 상황까지 좀 염두에 둔 2차 지지선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 국면에서 좀 무리하게 뭐 시장 쫓아가기보다는 좀 지수 조정 시에 뭐 이익 모멘텀 괜찮은 이제 IT 대형주나 그리고 어떤 성장 트렌드 갖고 있는 어떤 헬스케어 업종의 어떤 저점 매수 전략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제 내일로 예정돼 있는 이 갤럭시 S4 출시 관련 모멘텀, 그래서 하부 어떤 밸류체인 쪽 관련 기업들을 좀 주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도 그렇지만 이제 어떤 대상 범위 전반으로 넓히기보다는 가장 이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어떤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AP 관련 어떤 후공정 그리고 미세화 공정 분야 관련 밸류체인 쪽으로 좀 제한해서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후장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길계선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 시장 개인만 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7,600개 넘게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하락 염두에 둬야 할지 오늘 시장 분석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은 경계심이 상당히 자욱하게 드리워져 있는 시장 분위기다라고 평가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상방보다는 하방을 염려한 경계심이 상당히 가득하다는 추세로 지금 시장을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은 그 현물 순매도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선물 순매도를 통해 가지고 시장 하락에 대비하는 그런 포지션이 많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기관의 매도까지도 같이 겹치면서 시장이 상방향으로 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결국은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를 유지되면서 아마 2,000포인트 근처까지 지수를 반등시켜 놓는 흐름이 나왔지만 금일 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한 1,000억 이상 좀 출회가 되면서 시장에 다시금 반등을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워진 국면이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외국인의 매도 공세와 현선물 양쪽 매도 공세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하방 압력 대비해서는 지수의 하락폭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셀 코리아를 해가지고 완전히 한국 시장을 이탈한다는 흐름보다는 일단 지수 변동성이 혹시 하방 쪽으로 기울 가능성을 염두에 둔 약간 비중 축소 개념으로 경계심을 지금 표출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 상황이 호전이 되면 언제든지 다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에 기대할 것은 크지 않다라는 것을 보면 대형주 쪽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오히려 개별 종목 쪽에 대해서는 나중에 유입될 수 있는 유동성을 감안해 볼 때는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평가이고요. 따라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무작정 빠지면 사도 된다, 저점 매수 대응이다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60일선을 내주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 자신이 없다면 코스닥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증권시장 내 여러 가지 분석들을 보시면 개별 종목이 되고 있기도 하고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 상당히 양호하긴 한데요. 그냥 무조건 저점 매수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빠져도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고 언제든지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에 접목해 있는 밸류에이션의 적정 수준이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만 외치는데요. 지금은 저점 매수를 하더라도 어떤 섹터와 어느 쪽을 꼽아가지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가 분명히 명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저점 매수를 외치는 태도는 좀 자제를 해야 될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대형주 쪽 섹터보다는 개별성 성향이 강한 그런 종목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종목별로 테크니컬 접근만이 유일한 대안이지 않을까 오늘 오후장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만 해가지고 차트 모양이 좋으니까 이거는 저점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부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종목별 추이를 보시게 되면 전혀 차트상에서 오를 것 같지 않은 그런 흐름 속에서도 반등이나 상승이 강하게 유발되고 있는 종목들이 다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한 테크니컬 접근이 아니라 수급적인 분석이 정말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후장도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테크니컬하게 종목을 피킹하는 그러한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무조건적인 저점 매수는 자제하자, 철저하게 개별 종목군으로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길계선 부장님의 관심 업종과 종목도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금융시장에서 지수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형주 쪽에서도 분명히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대형주 쪽에 대한 비중은 상당히 좀 약화된 상황이긴 하지만 철저한 슬림화 속에서도 비중 축소 안에서도 물론 종목들이 살아나고 있는 흐름들이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석을 보면 최근에 SK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그 반복적인 간헐적 순매수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IT나 전기전자 업종 전체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종 내에서도 지속적인 슬림화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살아남는 종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모든 종목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종과 섹터 내에서 핵심 종목을 고르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종목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제가 언급을 드릴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물론 매수 추천은 아니지만 종목별로 패턴을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전파기주국 같은 종목들은 거래가 전무하다가 갑자기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평범한 거래량 자체로도 뚫기가 힘든 강력한 최고 매물대를 적은 거래량만 가지고도 단번에 돌파한 흐름이 나오면서 최근에 급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매수천에서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 차트상에서 역별 상황에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종목들이 아침 장 초반 10시 전에 이미 확인이 되고 있고 충분히 포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기술적 상승이 어려워 보이더라도 또 매물 돌파가 쉽지 않더라도 어느 일정 구간에서 급속도로 오전장에서 급매수가 유발되면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집중되는 종목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장중 관찰을 통해서 자신의 관심 종목 내에서 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중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들을 시스템 시그널을 통해 가지고 피킹해야 되는 작업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종목을 골라내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이런 장을 통해서 오후장도 대응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관심 종목으로만 권유드리겠지만 OCI 머티리얼이라든지 인텍 플러스 그리고 FST 최근에 조금씩 올라와져 있는 APC템 같은 종목들이 그러한 유형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꼭 이런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제가 앞에서 설명한 갑자기 거래량이 집중되면서 수급적으로 지금 역별 상황에서 상방향으로 틀고 있는 강력한 매물 돌파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는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일단 종목별로는 거래량이 급증하고 수급이 나아지고 있는 종목으로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와이즈인베스트 신기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벤트 데이죠. 기준 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이 됐고 또 만기를 맞이해서 외국인들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코스닥 지수는 계속 강세를 또 이어가고 있어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테마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수가 0.3% 가까운 상승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551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만큼 550선 돌파 이후에 대한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약간은 정책 관련된 부분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빠르게 현재 확산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라든가 와이브로 관련주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면서 역시나 급등 양상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IT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 약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강한 종목, 지금 시점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고 확실하게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슈가 있는 종목 쪽으로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쏠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행보 속에서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약간은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고, 대형주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장 전차군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 상승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철강 금성 업종이라든가 음식료 업종, 그리고 건설 업종, 유통 업종, 정유화학 업종, 조선 업종까지 대부분 좀 하락 흐름 보이면서 경기 민가 업종 중심으로 해서 경기 방어 업종까지도 약간은 투자 심리가 불안하다라는 거, 역시나 수급 쪽으로 지금 누군가 강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지 못한 상황인 만큼 대형주에 대한 매물 압박감 오늘장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리 동결에 대한 여파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지만은 사실 신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금통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졌던 만큼 약간은 매물 압박감 역시나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높은 업종 쪽으로 약간은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증권이라든가 보험업종 쪽으로 현재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증권과 보험 아무래도 자산 운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채권을 매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 평가 이익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약간은 지금은 매물 압박감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밖에 항공업종까지도 계속적으로 지금 내리막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업황에 있어서 움직임보다는 약간은 종목별, 업황 내 종목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철강업종 대부분 하락하고 있지만은 동국실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상승 랠리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을 한 번쯤은 생각하시면서 종목에 집중하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을 둘러싼 변수들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은 상황인데, 한 가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건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S4 수혜주겠죠. 그런데 정작 삼성전자 오늘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일까요? 네,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장이 약간 불안감이 컸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장에 대한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1% 안팎의 현재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장 2.2%대 상승 흐름 보이기 때문에 오늘장 하락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좀 실망감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밤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갤럭시 S4 그 어떤 제품보다도 현재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눈동자 인식이라든가 무선 충전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이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는 추가 급등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고, 아이폰 5처럼 기대감이 컸는데 만약에 실망감이 크다고 한다면 주가는 내리막길 걸을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원의 형성을 봤을 때에는 기대감이 오히려 더 증폭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장점 역시나 갤럭시 3G에 있어서 빠르게 그 제품 출시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 갤럭시 4에 대한 기대감이 곧 갤럭시 S5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 모멘텀에 있어서는 아이폰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 지금 당장의 급등 양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가격대에 대비해서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 횡보 이후에 재차적인 상승 랠리가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갤럭시 S4 출시 기대감으로 관련 스마트폰 부품주가 크게 오르기도 했는데, 이런 스마트폰 부품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조금 가능한지 투자 포인트도 함께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저는 결론적으로는 상반기까지는 이 스마트 관련된 부품주들은 한두 종목주는 포트에 편입을 하시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스마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지금 시점 이제는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은, 성장률 둔화 그 이유는 그 말을 곧 성장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실적 모멘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지금 스마트 기기 관련된 부분 단순히 어떠한 제품 하나만 놓고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제품마다 특징 그리고 각 제품마다 기능마다 계속적으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케이스, 어떨 때는 카메라, 어떨 때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이러한 부분 섹터가 계속적으로 순환적인 모습 보이면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스마트 기기 내 그런 섹터만 잘 어느 정도 순응하시면서 따라가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고수익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IT 부품 52주 신고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경쟁력 좋은 그런 기업 쪽으로 관심 가지시고 포트에 어느 정도 편입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신규 편입 종목이 없던데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예.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는 매물 압박 장 후반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코스닥 중소형주에 있어서는 사실 약간은 지금 시점 이벤트 끝난 이후에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예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은 약간은 시장을 어느 정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네. 기존 포트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시는 전략으로 구성을 해드리겠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심규현 대표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현금이 25%입니다. 어버브 반도체, 메디톡스, 대우증권, 한국전력이 5%씩 담겨 있고요. CJ 대한통운과 LG U+, 한산 모두투어가 10%, 파라다이스가 15%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파라다이스가 지난주보다 수익률 더 올랐습니다. 30% 이상 수익구가 내는 상황이고 모두투어와 한국전력, LG U+도 1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한섬도 5.7% 양호한 모습이죠. 네, 현재 대우증권을 제외하고 모두 플러스권에 있는데요. 메디톡스가 13.5%, 어버브 반도체가 3.5%, 대우증권만 마이너스 0.4% 손실 중에 있습니다. 네, 총 10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파라다이스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파라다이스 9월 달에 편입을 해서 11월 달에 한번 못 팔았기 때문에 약간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약간 몇 달 동안 기다리신 보람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11월 달에 생겼던 고점을 뚫고 현재는 52주 신고가를 재차적으로 경신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외국 관광객 수가 줄어들 수 있다. 또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우려감, 실적에 대한 우려감 나왔지만은 어쨌든 간에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 카지노 산업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 사업이기 때문에 남는 장사라는 측면을 생각했을 때에는 계속적인 상승될 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이 현재 실현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지금 또다시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하시는 것은 약간 아쉬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23,500원대까지 다시 한번 홀딩 감점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한 30% 정도의 수익이 났지만은 네. 추가 상승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계좌 수익률은 더욱더 큰 폭의 증가세를 볼 수 있다는 측면 복리 효과를 한번 노려보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목표가 상향 의견 드리겠고 네.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두투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투어 오늘장 0.5%대 현재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행업종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은 지금 시장에 있어서 관심도가 조금은 떨어졌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 항공업종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화물 부분 수송은 약간은 지금 우려감이 크지만은 여객 수송과 관련된 부분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와 관련된 여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여행 관련주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여행이라는 것이 이제는 성수기 비성수기 할 것 없이 사계절 내내 계속적으로 수요층이 안정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이 가장 큰 주가 상승 및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상승될 일이 나와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올 상반기까지 성수기 도래 전까지는 33,000원대까지 목표 주가 역시나 지금 가격 대비해서 10% 이상의 고수익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포트에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여행 관련주들 여름이 오기 전까지는 한 번쯤은 담으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가격대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 종목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이 아닙니다. 0.9%대 상승 흐름 보임에 따라 갖고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 신정부 출범함에 따라 갖고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현실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가 약간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전력 약간은
요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세 상승에 대한 모습 보임에 따라 갖고 61선이 확실하게 현재 지지 라인 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5일선과 21선이 약간 꺾이면서 불안감 커졌지만은 61선 비교적 중장기적인 이동평균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추세 속에서 단기 이동평균선을 약간은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지금 무너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 35,000원대 어느 정도 고점 찍고 내려왔지만은 지금은 다시 한번 추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따라서 정고점 부분까지 35,000원대까지 추가 상승 여력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는 약간 부담스럽지만은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호lding하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한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섬 패션 업종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약간은 베이직 하우스만 올라가면서 한섬과 LG 패션 소외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역시나 브랜드에 있어서는 LG패션과 한섬 상당히 차별화 그리고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봄철과 관련된 부분 아무래도 새로운 패션 트렌드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종목 쪽으로의 기대감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수기는 끝났지만은 아무래도 봄 여름, 가을과 같이 계속적으로 수요층이 좀 빠르게 변화될 수 있는 이러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다시 한번 V자 반등 현재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31,000원대까지의 목표 주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점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으로 한번 작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한섬이 차트를 보니까 일주일 사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와 있습니다. 5일선도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29,000원 매물을 좀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29,000원에 대한 매물 압박감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만 거쳐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LG 패션이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의 움직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장주 LG 패션이 약간 떨어지는데 한섬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은 한섬만의 지금 실적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시장에서 인식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압박감 으로 약간은 두려움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다음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LG U+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영업 정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과당 마케팅 비용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실적 악화 우려감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LG U+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SK텔레콤이라든가 KT 대비해서는 실적에 대한 타격치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이미 점유율이 높은 상황 에서 가입자 수가 뺏길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 쪽으로는 우려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점차적으로 점유율을 회복하고 있는 LG U+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저금리 시대에 따른 고배당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연말이 아닌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배당 관련된 종목군에 대한 기대감도 수급으로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거 LG U+ 역시나 추세 강세 흐름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마이너스 겪고 있는 대우증권 같은 경우 사실 상승보다는 약간 하락 쪽에 무게 두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손절에 대한 의미를 두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게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00포인트에 대한 저항 라인 및 그리고 약간은 우려감 나오고 있지만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화랑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의미 있는 그런 거래 대금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해서 개인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증시에 대한 코멘트와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하락 장세가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은 증권업종도 상승될 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금리 동결에 따른 하락세 나오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어버브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난 한 주 매수를 하셔갖고 한 3%의 수익이 났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기 관련된 그런 종목군 중에서 추세가 좀 괜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역시나 홀딩 관점 전략 그리고 잘 안 유명한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언급이 많아지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에는 시장의 관심도 2월 달부터 급격히 늘어났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장 관심에 있어서는 충분히 수혜 기대가 높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매드톡스에 대한 언급도 간단하게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현재
1.4%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오늘장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차바이오인이 최근 들어갔고 약간은 지금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메디틱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피부 미용과 관련된 이 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한 성장성과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장에서도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마지막으로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언급해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택배 관련된 산업군에 대한 기대감은 약간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점유적인 측면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 높아진다라고 한다면은 10만 원대에 대한 지지 라인을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9개 종목 저희가 빠르게 AS 받아봤습니다. 최종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규 투입된 종목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현금이 25%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어버브 반도체와 메디톡스, 대우증권, 한국전력이 5%, CJ 대한통운과 LG U+, 한산 모리토가 10%, 파라다이스가 15%입니다. 네, 파라다이스만 목표가를 23,500원으로 상향 조정했었죠. 모리토와 한국전력, 한산, LG U+, 모두 그대로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대우증권도 그대로 보유, 대한통운과 메디톡스, 어버반도체 모두 보유 의견 그대로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와이즌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줄이면서 1990포인트 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5% 오르면서 55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후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